프랑스 파리에서 국제 식품 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K푸드도 전 세계 7천여 개 식품 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매력을 한껏 발휘했는데요. 한식의 풍미와 또 그 가치를 널리 알린 박람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한약재 향이 가득한 삼계탕 속 부드러운 닭고기를 맛보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섭니다. 프랑스에선 처음으로 선보이는 게장과 새우장 제품도 독특한 풍미로 단시간에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On est souvent surpris. En fait, c'est souvent des produits qui sortent un peu du commun ou sont des méthodes différentes, on va dire, de fabrication, de production. Et donc, on découvre des goûts en fait différents aussi, des saveurs. 한국의 전통 장류가 사실 유럽에서 풀기 좀 어려운 제품이라고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이 장류를 지속적으로 풀어가면서 조금씩 알리고 싶다, 알려가고 싶다라는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곳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CR 현장. 세계 식품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람회장에는 네로라 하는 7,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했는데요. 그중 한국 식품은 혁신상 부문에 14개 제품이 선정될 정도로 아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배추 겉잎을 활용한 청잎김치는 창의성과 환경 친화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최고상인 그랑프리를 거머쥐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K푸드가 몇 년 전부터 굉장한 트렌드고 한국 그 식품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들의 이제 그 이해력도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한국 전통 식품인 김치라는 거에 대한 어떤 품질 그리고 영양적인 부분 그리고 우수한 그런 차별성인 부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측면은 이제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좀 더 세계에 알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김치와 장류, 쌀 가공식품을 무기로 전통과 혁신을 겸비한 한식의 매력을 유럽 시장에 알리는 데 적지 않게 공을 들였습니다. 유럽이 한국 식품의 거의 불모지라 할 만큼 인지도가 이제 많이 낮았는데요. 10년 동안 꾸준한 이제 마케팅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바이어들은 이제 아시아 식품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 다른 한국의 제품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On voit une très grande progression de la présence des produits coréens à l'échelle internationale, avec des progressions qui sont plus ou moins rapides selon les pays, mais si on prend l'Europe, la présence coréenne est toujours très forte. Et on voit toujours beaucoup d'innovation, très présent sur l'innovation. CR 박람회는 한식이 세계 식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입지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였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K푸드가 또 다른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류 기세가 거센 브라질에서 우리 한국어를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학교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국 유학을 꿈꾸는 학생까지 많아지면서 한국어 공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상파울루 한국교육원이 정식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또 국내 대학들은 대규모 유학 박람회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브라질에서 불고 있는 한국어 공부 열풍 현장에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한국 유학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상파울루의 도심. 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우리나라 대학 관계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질문을 쏟아냅니다. 입학 정보부터 장학금 혜택까지 브라질에서는 접하기 힘든 다양한 정보가 소개되자 유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의 눈이 번뜩이는데요. E eu vindo aqui também, eu peguei sentimento que eu quero estudar a língua coreana também, né? E eu quero fazer o coreano também para seguir esse sonho, né? Que eu quero, entendeu? 브라질 학생들 또는 유학생들에게 저희가 한국에 정착하여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지원 프로그램, 그다음에 졸업을 해서 취업할 수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한류 열풍이 거센 만큼 브라질에서는 최근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국어를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학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겠다면서 아예 이 한국 유학을 생각하는 학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서 세계적인 한국어를 가르칠 전문 교원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지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 상파울루 한국교육원과 상파울루 대학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최적화된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 바로 그 목표입니다. 브라질에서도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이번에 졸업한 학생들은 브라질 현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정식으로 한국어 교과 과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쉽게 한국말, 한국어를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있어요. 한국어 교육 관련 기관들의 발빠른 대응은 브라질 내 한국어 교육 수요가 확대하는 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와 제도가 낯선 해외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게 법적 조력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삶과 문화, 또 언어를 공유하는 동포 변호사들이 한인 이민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곤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한인 변호사들이 캐나다 토론토에 모여서 정보도 나누고 또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진지한 얼굴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전 세계 법조 현장에서 활약하는 한인 변호사들이 처음으로 토론토에 모였습니다. 공동체의 힘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계 한인 변호사협회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특별히 여기서는 변호사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좀 자랑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뭐 두바이 아니면 뉴질랜드에서도 오신 분도 있고 미국에서 많이 오시고 한국에서도 많이 오신 분이라서 그런 이제 그 유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공지능과 국제법, 무역법 등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포럼에선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며 글로벌 법조인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한인 변호사들을 서로 연결하고 그들을 모아서 학술 연구도 하고 각 지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한인 변호사들의 능력과 힘을 전 세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한인 변호사들 간 네트워킹의 장이 된 이 단체는 지난 1988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당시 한국 변호사협회장이었던 고 문인구 변호사의 주도 아래 소수의 한인 변호사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던 게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3,000명이 넘는 동포 변호사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또 업무적으로도 도움을 주고받는 협회로 성장을 했는데요. 특히 인턴십과 멘토 활동 등 후배 양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이어가면서 차세대 변호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IAK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외국에서 이제 이걸 클라이언트를 보내준 적도 있고, 제가 이제 외국에 보내준 적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서로 많이 주고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I guess I feel very proud to be part of a network like KCLA that has helped me a lot through the early stages of my career and being a student, given me a lot of advice. And because I benefited so greatly when I was a student, I made sure to give back to this community. 해외에서 열리는 행사 외에도 2년마다 모국에서도 만남을 이어가는 동포 변호사들. 내년 서울 총회에서는 어떤 주제가 또 현안으로 떠오를지 궁금합니다. 한 손에 들어오는 아기 모시옷을 재단하고 있는 여성. 완성한 옷을 책상에 곱게 올려둡니다. 작업실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모시옷 제작 과정과 한복에 대해서 열띤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이 여성 누구일까요?
제 이름이 이미래라고요. 미국에서 왔는데 베른에서 15년 넘게 살고 있어요. 독일 베를린을 중심으로 한국과 독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예술가 이미래 씨. 사실 미래 씨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만에 미국에 입양된 건데요. I was born there on April 3rd, 1976. Then a couple days later, then the social worker, I was actually referred to the adoption agency from the doctor who was the resident doctor at that place. And then social worker came and picked me up. 백인이 주류인 사회에서 아시아계 입양인이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던 이미래 씨는 성인이 됐을 무렵에야 한국을 찾았는데요. Of course. I mean, so I started returning to Korea in 1997, so I was quite young at that time. I think I first started looking when I was about 20. And, you know, this is kind of a lifelong, I guess, attempt. This kind of not knowing my origin story is something that I think is a burden that's placed on the person who's adopted. 여러 번 한국에 왔고 미디어를 통해 가족에 대한 단서를 얻고자 했지만 결과는 항상 좌절로 돌아왔습니다. 낙담한 미래 씨를 다시 일으켜준 건 한 사람의 격려였습니다. This is a painting of Grace Lee Boggs, who was the late Grace Lee Boggs, who was a civil rights leader and an author and a philosopher and an all-around nice and generous person that I met when I was a teenager in Detroit. And because of her commitment to education and to using education to change society. 누군가의 헌신과 사회를 바꾸려는 의지가 다른 사람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것. 미래 씨는 한인 입양인으로서 느낀 경험을 함께 나눠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술과 마라톤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한 여정.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As I thought about this idea of, you know, running a marathon as a kind of spectacle, it's sort of a gimmicky thing. It's something so that I can bring attention to my own story, so that maybe my birth family and my parents would have the courage to come forward. 자신의 이야기로 시작된 도전은 자연스럽게 가족을 찾고 있는 다른 입양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신이 도움이 됐으면 한 겁니다. I started thinking about it's kind of a selfish project because it's just about me. But then I thought, well, what could I do for my community? And how can I bring more attention to address these problems that many of us have, that we are all looking to reunite with our families? And so I also started thinking about it as not just adoptees who are looking, but what about, you know, behind the adoptee is also a family. 지난 4월 해외 입양인을 위한 마라톤 챌린지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도 그 연장선입니다. 자신의 입양 번호를 달고 나의 가족을 향해 뛰어라가 새겨진 티셔츠로 메시지를 전하는 미래 씨의 모습은 가족을 찾고 있는 다른 입양인들에게도 큰 용기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I read an article with her, and in the article it said that she's adopted from Korea, and I'm an adoptee myself, so I contacted her. She told us, her friends, and I was very impressed, and I thought it was such a great idea. Like, Run Towards Your Family is such a great project. It was really wonderful to be able to engage. She's just such an incredible artist, and I have a lot of deep respect for how she sees the world and how she really intervenes into spaces that I think are very effective and in ways that are meaningful and poetic in the way that she does things. So.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여정. 누군가는 소득이 없을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이들이 있기에 미래 씨는 오늘도 용기를 내 한 걸음 한 걸음씩 달려나갑니다. I want to give you the courage to come forward and to put the shame away if that's how you might be feeling. Because I just want to meet. I think